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의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 함께하는 두 번째 코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역시 지금 뭐 A매치 기간이라 리그 경기가 펼쳐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주제를 말씀을 드릴 거냐면 떠오르는 스타. 그러니까 이 떠오르는의 의미가 조금 이제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떠오르는 스타 하면 보통 이제 또 젊은 선수들을 생각하거나 뭐 어린 유망주를 생각하거나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각한 그 떠오른다는 뜻은 지난 시즌 대비 올 시즌에 확연히 도드라진 모습이 나오면서 뭔가 지난 시즌까지는 덜 스타였다가 올 시즌에는 확연히 지금 스타덤에 오르고 있는 뭔가 그런 선수들. 그래서 연령에는 제한을 두지 않겠고요. 예를 들어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이 선수 하나를 넣을까 되게 고민했어요. 알바로 모라타. 침체를 했다가 확 올라온. 그 뭐 침체라고까지는 좀 그런데 어쨌든 요즘 모라타 선수의 페이스가 요대로 잘만 나가면 본인의 커리어 하이를 만들 수 있는 페이스입니다. 모라타 선수가 뭐 예전에 뭐 20골 넣은 시즌도 있고 뭐 모든 대회 토탈에서 뭐 15골 이상 뭐 이런 시즌들이 있는데 지금 페이스가 12골이거든요. 아틀레티코에서 모든 대회 토탈에서. 그러면은 아직 시즌 뭐 절반도 안 지났잖아요. 추가해서 한 24골 넣는다. 그러면은 모라타 선수 커리어 하이예요. 충분히 가능한. 그래서 근데 모라타 선수가 92년생 아닙니까? 손흥민 선수와 이제 동갑인데 모라타 이게 확연히 좀 발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유형의 선수를 넣을까 하다가 에이 그래도 뭐 기존에 유명한 선수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너무 유명한 선수라서 안 넣었지만 사실은 모라타 같은 선수도 제가 봤을 때는 요 대상이 돼요. 본인의 실력을 확 터트리지 못한 선수가 올 시즌에 나이가 좀 있더라도 더 크게 터진 경우에는 이게 가능한 그런 주제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이명철 해설위원님은 어떤 이제 선수들을 선정해 오셨을까 궁금하고 저와 이명철 위원님의 탑 7을 이제 한 명씩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올 시즌 두드러지게 올라온 선수 7위는 누굽니까? 7위여서요. 너무 많이 막 상위권 선수들보다는 좀 차이가 있고 하지만 그래도 올라올 조짐이 좀 보인 최근의 임팩트가 가장 강렬했던 선수를 선정했거든요. 제가 최근에 경기 보면서 좀 놀랐고 반했지만 약간 애증의 선수이기도 한데. 애증? 애증이면은 이게 또 혹시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리버풀은 아닙니다. 리버풀 아니에요? 난 또 리버풀인 줄 알았지. 리버풀이면 엘리엇이 잘했으면 여기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저는 인텔의 아슬라니를 꼽았습니다. 이 아슬라니가 수비형 미드필더인 선수인데 사실 올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나올 때 뭔가 좀 아쉽다라는 인상이었거든요. 근데 10월, 11월쯤 전후로 해서 이 시기 경기를 나올 때 갑작스럽게 이 선수가 뭔가 혈이 뚫린 듯이 양발로 롱패스를 뿌리고 있습니다. 좌우로 전환도 잘 되고 패스도 배급이 잘 되고 그런 점에서 아슬라니 선수가 올 시즌 물론 아직 시즌이 좀 진행 중이고 다른 선수들 대비 보여준 기간이 짧아서 일단 7위에 있기는 한데 저는 왠지 아슬라니가 앞으로 더 이 기세를 이어서 터질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 선수를 한 번은 언급해보고 싶었어요. 아슬라니 선수가 지금 몇 살이죠? 2002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한 21, 2 정도의 나이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정도로 봐야죠. 지금 확실히 이대로 터져서 계속 가면 뭐 이제는 더 훌륭한 선수가 쭉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최근 인텔의 기세도 좋고 아슬라니가 나왔을 때 나와주었던 퍼포먼스도 꽤 강렬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언급될 만한 선수인데 다만 수비 위치 선정 그리고 전체적인 수비 커팅 능력 이런 부분들은 경기를 거듭할수록 좀 더 성장을 해야 된다. 좀 더 좋아질 부분은 있다. 근데 그 부분이 분명 이번 시즌 안에 저는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후반기까지 미리 본다는 느낌으로 7위로 꼽겠습니다. 올 시즌 확연히 좋아지는 인상을 주는 선수 이명철 해설위원의 7위는 아슬라니 선수였고요. 저는 요거 이제 들으시면 혹시 아시아 쿼터로 넣은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런 거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르단의 왼발 윙어 무사 알타마리 선수. 요 무사 알타마리 선수가 97년생이니까 나이가 적진 않아요. 한 26 됐어요. 그런데 요르단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뛴 지는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프러스, 그 키프러스의 아포엘에서 몇 시즌 뛰다가 벨기에의 레번에 가서 또 몇 시즌을 뛰었어요. 그리고 더 큰 무대인 올 시즌에 프랑스 리그 몽펠리에로 와서 굉장히 뛰어난 활약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요르단 선수예요. 요르단은 우리와 이제 곧 있을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같은 조가 요르단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와의 대결에서도 우리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요르단의 이 알타마리 선수는 엄청나게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프랑스 무대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력을 보면 이 선수는 확실히 그 아시아의 정말 손꼽을 만한 지금 현재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가운데 한 명이다. 물론 이제 우리 뭐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선수 등등을 비롯해서 일본에 또 뛰어난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란에도 있고 그래서 어쩌면 이 알타마리 선수가 다른 이제 요르단보다 더 강한 아시아 축구 강국들의 스타들로 인해서 사실은 여태까지 조금 가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금 현재 프랑스 리그에서 보여주는 이 선수의 드리블 폼 그리고 전체적인 또 동료들을 위해서 공간 창출하고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폼들은 아시아의 지금 유럽 리거 스타들 중에 한 명으로 이 알타마리 선수를 놔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이 정말 이 알타마리 선수에게는 확실한 정말 자신의 존재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시즌이라는 생각에서 뭐 아시아 선수라서 일부러 넣은 게 아니라 그냥 프랑스 리그적인 관점에서 봐도 무사 알타마리 선수는 언급될 만하다. 저의 7위입니다. 네. 자, 그럼 이명철 해설위원의 6위 듣겠습니다. 제 6위는요. 산티아고 히메네스입니다. 아, 요즘 뭐 각 팀에서 뭐 노리고 있다는 스트라이커 아닙니까? 올 시즌부터 아예 득점에 대한 혈이 뚫린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에레디비지 12경기 13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 중인데 왼발의 결정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순간적인 골을 포착하는 능력, 순식간에 그곳으로 침투해서 깔끔하게 왼발로 마무리하는 그런 확실한 결정력과 득점, 골 냄새를 맡는 위치 선정이 상당히 천부적인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도 그때 멕시코 대표팀이 산티아고 히메네스를 뽑을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산티아고 히메네스를 발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멕시코 언론에서는 반응이 좀 있었어요. 페이노르트에서 지금 산티아고 히메네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왜 멕시코 대표팀에 차출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산티아고가 아닌 다른 히메네스, 라울 히메네스가 그때 차출이 됐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제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올 시즌 페이노르트에서의 활약을 통해서 정말 궤도에 오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까지 좋은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고 있고 이번 시즌의 활약이 정말 폭발적인 어떤 본인의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 활약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아쉬운 점은 경합 능력이나 골 간수와 같은 부분 성장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득점력을 기대하고 보기에는 정말 탁월한 자원인 건 맞고 천부적인 골잡이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좀 더 여러 리그, 여러 팀의 상황에 개의치 않고 본인 용과 활약을 하기 위해서는 경합 능력이 좀 더 향상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느낌을 주었던 선수죠. 질문하겠습니다. 네. 리버풀이 산티아고 히메네스를 영입할 수 있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조타야, 잘 듣고 있니? 그래서 너가 선발로만 잘해준다면은 이런 얘기를 안 할 텐데 조타가 요즘 선발로서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조타가. 리버풀이 영입해도 나쁘지 않은 선수다라는 뜻입니까?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존 지금 공격 자원이 너무 많아서 그럼 기존 공격 자원 생각하지 말고 리버풀이 데려올 만한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선수다 아니다. 그럼 맞습니다. 있는 선수다. 네, 게다가 클롭 감독이 어느 정도 공격수를 좀 개조해서 쓰는 걸 잘하잖아요. 이렇게 산티아고 히메네스처럼 천부적인 감은 있고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조해 줄 수 있는 유형의 코치를 만난다면 산티아고 히메네스는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분명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의 6위는 예전에 한번 그 라리가 그 초기 베스트 11 몇 경기 했을 때 이제 베스트 11을 원투펀치를 통해서 선정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나왔던 골키퍼입니다. 라스팔마스의 알바로 바예 골키퍼. 네, 제가 그때 바예스 그 S가 들어가는데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도 다 바예라고 해요. 현지 중계에서. 그래서 저는 그냥 알바로 바예 선수라고 하겠는데 이 선수는 올 시즌에 지금 라스팔마스가 승격한 팀인데 현재 8등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 가장 중심은 역시 알바로 바예 골키퍼고 아마 요즘은 이 선수가 골키퍼 좀 약한 그 클럽들에서 야 우리 저 선수 데려오면 안 돼?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라리가에 한다 하는 팀, 한다 하는 공격수들의 슈팅을 정말 아주 신묘하게 아주 방어를 잘해가지고 레알 마드리드전, 세비야전, 최근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이런 데서 계속 임팩트를 크게 행사하고 있는 골키퍼인데 분명히 제 생각에는 아마 올 시즌이 끝나면 뭔가 좀 더 큰 데로 가지 않을까. 연령도 현재 97년생이고 신체 조건도 190cm가 넘어요. 그런데 또 엄청난 순발력의 방어를 계속 해내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 같으면은 잘했어도
세군다였기 때문에 사실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은 뭐 전 세계가 다 지금 알바로 바의 골키퍼를 보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두드러진 라이징 스타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비카리오 선수는 저는 넣지 않았습니다. 비카리오 선수를 넣지 않은 이유는 저는 비카리오 선수는 이탈리아 무대에 있을 때부터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안 넣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네. 토트넘에서 지금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건 맞고 이탈리아에서 이미 이만큼 잘했던 선수기 때문에 요만큼 잘하더라도 그 차이가 완벽히 두드러지진 않는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에서 지금 아주 인기가 좋은 핏카리오 선수는 넣지 않았다는 점을 네. 밝혀드립니다. 그럼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5위 듣겠습니다. 네, 올 시즌이 본인의 커리어에서 꽤 의미 있는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리그왕에서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확실히 터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라이프치히의 오펜다를 꼽았습니다. 네. 근데 오펜다가 이 5위에 속한 게 선수로서의 경쟁력이 지금 7위 7명의 선수들 중에 5위라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이미 랑스에서도 활약을 해준 부분이 그러니까요. 있어서 네. 거기에서의 상대적인 그 어떤 성장폭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다른 선수들보다. 그리고 프랑스 리그가 아예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미 랑스에서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오펜다라는 선수에 대해서 랑스 때도 잘한다는 이야기들을 이제 듣긴 했는데 오히려 더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확고한 어떤 계기가 이번 시즌이 된 것 같아서 분명 올 시즌이 본인에게는 성장을 이끈 뭔가 성공을 이룬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시즌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취지에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빠른 발과 침투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은 선수입니다. 이 라이프치히는 또 세슈코라는 기대하는 공격수가 있는데 오히려 최근 이제 주전 입지를 보면 오펜다가 아무래도 좀 더 주전 자리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고 세슈코는 일단 주전이 확고하지 않을 뿐더러 나온다고 해도 전술적으로 세슈코가 약간 측면으로 빠지는 미끼가 되면서 우리 오펜다는 최전방에서 이른바 침투하는 더 득점을 직접적으로 노리는 움직임들을 많이 시도하거든요. 그런 차이를 봤을 때 오펜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장기를 라이프치히도 확실하게 좀 발견하고 있고 그를 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나. 그 부분에서 오펜다는 올 시즌 더 뭔가 본인이 폭발하게 되는 시즌 하지만 성장폭이 이후에 언급할 선수들보다는 좀 작다는 점에서 5등으로 꼽아봤습니다. 리버풀이 오펜다 선수 데려올 기회와 찬스가 있다. 네. 어떻게 합니까? 데려오죠? 저희 팀은 자동문입니다. 오시면 다 열어드리니까요. 네. 일단 오시고 한번 면접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산티아고 히메네스 선수보다 오펜다 선수를 좀 더 환영하는 듯한. 그건 맞아요. 네. 이명철 해설위원의 순위도 한 단계 높지만 네. 그런 지금 기분을 제가 옆에서 느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저의 5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5위는 노르셸란에서 이제 커리어 이제 초창기를 뛰다가 네. 브라이튼이 위니용 생질로아즈의 임대를 보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브라이튼이 노르셸란으로부터 이 선수를 스카웃을 한 건데 이 팀이 요즘 좋은 선수를 많이 배출해요. 그렇죠. 벨기에 팀. 네, 벨기에 팀. 여기서 이제 51경기에 15골을 넣고 나서 브라이튼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설명을 다 했어요. 시몬 아딩그라 선수, 코트디부아르의 윙어인 이 아딩그라 선수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2002년생이고요. 브라이튼은 정말 내가 전에도 뭐 엔시소 선수랄지 뭐 카이세도 선수랄지 또 미토마 선수랄지 이런 선수들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적인 선수 관찰의 네트워크와 이 평가 시스템을 기가 막히게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에서도 뭐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노르셸라는 우리 조규성 선수 있는 그 덴마크 리그 아닙니까? 네, 덴마크 리그에 있는 코트디부아르 윙어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데려와서 벨기에 리그에 보내놨다가 다시 데려왔는데 요즘 아딩그라 선수는 EPL 보시는 분들이 뭐 워낙에 잘 알고 계시는데 골 넣을 때도 아주 절묘하죠. 그렇죠. 절묘하고 그 발재간, 뭐 킥 능력, 그 드리블 돌파, 아딩그라 선수는 확실히 제 취향에 맞는 볼맛이 나는 선수. 아주 화려한 그 아딩그라 선수를 저는 5위에 위치를 시켰는데요. 뭐 아딩그라 선수는 영상이 많이 돌아다닐 테니까 한번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이유도 대충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적합해요. 브라이튼 전술이 어쨌든 측면에 폭을 좀 벌리고 이제 들어가는 전술인데 역시 아딩그라처럼 측면에서 그런 화려한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에게 넓은 공간을 주어주고 또 그 아딩그라 덕분에 실제로 폭이 제공되면서 브라이튼이 더 전술적인 공격을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또 아딩그라 선수의 지금 브라이튼에 있는 것의 이유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 능력이 좋으면서 또 주변 동료들을 잘 도울 줄 알고 브라이튼의 전술적 체계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아주 좋은 선수이고 올 시즌에는 완전히 이제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린 것 같아서 저는 5위에 선택을 했고요. 이명철 위원님의 4위 듣겠습니다. 네, 제 4위는 이제 골키퍼로 넘어가는데요. 2000년대 골키퍼 중 이제 탑티어 유망주가 된 벤피카의 아나톨리 트루빈을 꼽았습니다. 네. 샤흐타르에서 사실 이 선수를 이미 접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였죠. 레알 마드리드하고 경기 때 트루빈 골키퍼가 미친 활약을 했던 경기가 있어서 아니 저 샤흐타르 키퍼 누굽니까? 저 우크라이나 키퍼 누굽니까?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역시 그때 레알 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중적으로 사실 트루빈 골키퍼가 막 전해지거나 알려지진 않았었어요. 일단 샤흐타르에서 벤피카로 올 때 이적료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1200만 유로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선수가요 키가 2m가 넘는데 낮게 깔려서 오는 슈팅도 빠른 반사신경으로 곧잘 막아냅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 단순히 키가 커서 팔이 긴 것만이 아닌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공이 오는 지점에 대한 위치를 기본적으로 빨리 예측하고 거기서 이제 안정된 위치를 기반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역시 트루빈 골키퍼가 거기서 아주 인상적인 이 선방들을 해냈던 장면들이 올 시즌에 많았고요. 좋은 발밑과 골킥 킥 능력 그리고 나오는 타이밍 다 현재까지 보았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넓게 나와서 빠르게 나와서 뒷공간 커버할 때도 이제 트루빈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하는 장면들이 많았고 킥도 꽤 좋은 편이고요. 결정적으로 벤피카에서도 그렇고 이전에 샤흐타르에서도 그랬지만 페널티킥을 꽤 잘 막습니다. 그런 점들을 보면 이 골키퍼가 예측도 잘하고 아주 민첩한 운동 능력도 좋고 여기에 대한 골키퍼의 기본기, 킥 이런 점들까지 두루 방면 정말 여러 방면에서 장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고요. 벤피카가 지금 이제 챔피언스리그 성적이 좀 좋지 않은데 그 대회에서도 역시 트루빈만큼은 맹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리그에서도 그렇고 트루빈이 올 시즌은 정말 2000년대에 태어난 골키퍼들 중에 사실 생각보다 지금 브라이튼으로 간 베르브리엔 골키퍼의 어떤 가치가 막 올라오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트루빈 골키퍼의 경쟁력이 많이 좀 인정받게 되는 최근의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 시즌 확연히 정말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젊은 골키퍼들 가운데 트루빈 선수 선정을 해주셨고요. 저의 4등은 아르헨티나의 왼발 쓰는 윙어로서 유벤투스로부터 프로시노네에 현재 임대돼 있는 마티아스 소울레 선수. 이 선수가 제가 오늘 들고 온 선수들 가운데서는 가장 어립니다. 2003년생인데 아까 이제 라스팔마스도 승격해서 현재 순위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프로시노네도 승격해서 현재 12등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겁니다. 프로시노네 입장에서는 나름 뭐 선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소울레 선수가 뭐 득점, 뭐 공격 포인트도 공격 포인트지만 이 선수는 현재 세리에아에서 드리블 킹입니다. 왼발을 잘 사용하는데 드리블이 무지하게 좋고 여기에 이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로서의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생각나는 선수들 아르헨티나잖아요. 리오넬 메시, 앙헬 디마리아. 전 디마리아 생각 많이 났어요. 파울로 디발라. 뭐 이런 선수들이 생각나잖아요. 이 소울리 선수는 제가 운이 좋게도 유벤투스 프리시즌 중계를 할 때 그때 경기에 나왔어서 지금은 이제 프로시노네에 가 있지만 유벤투스 프리시즌 경기를 뛰는 때를 봤었어요. 근데 정말 쉽게 좀 그때 당시에 전술을 좀 표현을 하면요. 디마리아가 연상됐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이제 안첼로티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디마리아를 쓸 때 윙이지만 약간 안쪽으로 관여되게끔 했던 그런 느낌의 이 동선을 소울리 선수가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곧잘 경기를 풀어주고 패스를 연결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잘한다. 언젠가는 정말 1군으로 확 올라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선수가 소울레 선수였습니다. 이제 아르헨티나가 아까 이제 저희가 앞선 코너에서 그 파워랭킹 얘기도 했는데 아르헨티나도 좀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아르헨티나의 요긴한 역할을 하게 될 선수 중에 한 명이 소울레 선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미 올 시즌 프로시노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임대를 굉장히 잘 간 거예요. 프로시노네에서 지금 두드러진 활약으로서 역시 세계적인 약간 주목이 이제 소울레 선수에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확연히 올라오는 선수 4위에 이 마티아스 소울레 선수를 위치를 시켰고요. 이명철 위원의 3등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선수도 주가가 확실히 올랐는데요. 최전방 공격수 스웨덴 국적의 98년생 예케레스입니다. 예케레스 선수도 올 시즌 스포르팅으로 오면서 주가가 확실히 올라왔어요. 제 생각에는 역시 원톱 공격수 중에는 이제 징계가 곧 있으면 풀리게 될 뭐 브랜포드의 아이반 토니, 뭐 나폴리의 빅터 오시멘 등등 아주 훌륭한 자원들이 있고 뭐 기라시처럼 또 갑작스럽게 팀을 옮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선수들도 분명 많습니다. 근데 뭔가 여건상 이 선수를 당장 이 빅클럽 팀들이 1순위 공격수로 영입 어떤 희망에 꼽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1순위로 원래 점 찍었던 선수의 영입이 잘 안 됐다. 그러면 2순위로 누려볼 만한 선수가 전 예케레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 선수 활동량이 굉장히 많아요. 압박에 되게 부지런히 참여를 하는 스타일이고 킥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거구의 선수인데 밸런스가 아래에 잡혀 있어서 경합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압박을 할 때 활동량 넓게 움직여주는데 곳곳에서 경합도 잘 활용해주고 그러면서도 킥을 통해서 슈팅의 한 방을 보여주는 그런 감각이 지금 예케레스 선수는 스포르팅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르투갈 리그로 가면서 포텐이 이른바 잠재력이 좀 터진 선수 중에 한 명은 제 생각에는 예케레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안 그래도 원톱 공격수에 대한 이 희소한 이 선수 풀 때문에 예케레스에 대한 가치는 더더욱 올라갈 것이다. 참고로 바이아웃이 지금 1억 유로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건 조금 비보이긴 합니다만, 영입을 노리는 팀들에겐 비보이긴 합니다만, 예케레스는 아마 계속해서 이적 시장 기사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선수입니다. 리버풀이 영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네. 합니까 안 합니까? 만약에 한다면요, 일단 서류 심사부터 먼저. 네. 그럼 뭐 왠지 그 오펜다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그냥 리버풀이잖아요. 클롭 감독이 어쨌든 그런 면접관이 될 거 아닙니까? 클롭 감독이 사실 키 큰 공격수를, 레반도프스키는 물론 잘 썼지만 한편으로 보면 도르트문트의 임모빌레나 그 당시 라모스처럼 조금 애매한 자원들도 결국은 남았잖아요. 근데 라이프치 스타일이 결국 또 리버풀 스타일 아닌가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오펜다가 아까 발 빠르고 활동량 많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케레스도 장점 많아요. 민첩하고 압박 잘하고 하는데 그냥 왠지 그냥 제 생각엔 오펜다가 좀 더 선수로서의 어떤 그 가치는 스타일에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예케레스 선수, 히메네스 선수는 첨예한 면접을 거쳐야 된다. 그러나 오펜다는 오면은 네. 프리 패스다. 그렇죠. 네. 네. 근데 물론 누구도 오면 땡큐입니다. 데려와야 말이죠. 네. 네. 그러면은 저의 3등은 요 선수는 이제 라리가 또 많이 보시는 분들로 인해서 아마 이제는 소문이 많이 난 선수인데, 그 아틀레티코의 사무엘 리누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은 발렌시아에 임대를 갔었는데 발렌시아에서도 역시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발렌시아의 또 측면에서의 물꼬를 많이 터줬는데, 올 시즌은 그때 이제 본인의 역할과는 조금 역할의 성격이 달라졌죠. 아틀레티코에서는 3백에서 이 선수가 윙백으로 나오고, 이 자리는 단연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스타였던 카라스코 선수의 자리인데 제가 냉정히 봤을 때 카라스코보다 낫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라스코 선수가 사실은 챔피언스리그 정말 중요한 경기, 중요한 순간, 혹은 뭐 마드리드 더비 중요한 순간 이럴 때 아틀레티코를 위해서 해준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리누 선수 플레이가 카라스코 선수보다 보다 간결하고 보다 효율적이면서 보다 확률이 높아요. 카라스코 선수는 약간 그 복권을 긁는 느낌이 약간 그 좀 비슷한 느낌을 제가 주사위 같은 받는 느낌입니다. 선수가 네. 우스만 댐. 네, 우스만 덴벨레 네, 좌우가 선수와 반대긴 하지만. 약간 좀 유사한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되는 날은 정말 상대를 공포의 도가니에 빠뜨릴 수도 있는데, 안 되는 날은 계속 어거지로 안 되는 거 하고 있고, 뭐 이제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수비 가담을 또 얼마나 실제로 열심히 하느냐, 또 그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약간 그 덴벨레스러운 그 느낌이 카라스코 선수는 조금 있는 반면에, 네. 리누 선수는 딱 자기 할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 동료들을 더 생각하고 주변 동료들을 시야에 미리 넣어놓고서 하는 플레이가 제가 봤을 때는 카라스코보다 좀 위에요. 저는 리누 선수가 앞으로 이제 브라질을 위해서도 상당히 이제 좋은 선수가 지금 나온 거 아니냐. 그리고 발렌시아 때도 물론 잘했지만 올 시즌 이제 아틀레티코에서는 더 많은 지금 주목과 각광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저는 사무엘 리누 선수를 3등으로 선택을 했고요. 자, 그럼 대망의 이명철 위원님의 2등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팀의 선수들은 올 시즌 다 폼이 좀 좋은데요. 분데스리가의 지금 최상단에 있는 팀, 레버쿠젠의 보니페이스입니다. 보니페이스는 일단 저는 이 선수에게 굉장히 좀 놀라는 부분은 그냥 골을 잘 넣어서가 아니고요. 경기에 참여하는 태도와 능력이 너무 눈부셔요. 체격이 커서 눈부신 건 아니고요. 일단 눈이 어떻게든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의 영향력을 되게 높게 보는 이유는 발이 빠르고 경합을 잘하는데, 또 어떻게든 동료에게 급볼을 넘겨주려는 일종의 경기에 임하는 어떤 그 정신력, 태도. 태도 이런 네. 부분이 확실히 갖춰져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타적일 땐 이타적이면서 팀 플레이를 해줄 땐 해주고, 그런 팀 플레이를 위해서 써야 될 신체 능력이 상당히 좋다는 게 이제 느껴지는 선수가 보니페이스 선수거든요. 거기다 이제 개인이 직접 탄력을 활용해서 돌파를 해야 될 때는 공을 몰고 질주하는 플레이도 아주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보니페이스의 이러한 영향력, 동료들을 좀 더 살려줄 수 있는 어떤 경기 태도까지 높은 점수를 저는 주고 싶은 포인트가 딱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골도 잘 넣기는 하는데 좀 더 좋은 선수가 되려면 여기서 결정력은 좀 더 향상이 돼야 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섬세한 부분, 정교한 부분이 조금 늘어나면 좋겠죠. 맞습니다. 보니페이스가 이제 기회를 놓칠 때 바이른 뮌헨전처럼 그때 장면들을 딱 보면 약간 힘이 좀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슈팅을 때릴 때. 근데 이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중요한 찬스를 좀 날리거나 놓치거나 하는 등의 상황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조금 안 될 때 보면 아까 제가 댐이나 저 댐. 이 선수들 얘기도 했지만 네. 약간 보니페이스 선수도 난사까지는 아니지만 안 될 때는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난사처럼 보일 때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 부분은 역시 경험이 조금 더 쌓이고 났을 때의 모습을 저는 좀 보고 싶거든요. 확실한 건 이미 올 시즌 보여준 것만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핫해진 선수, 본인에게도 올 시즌이 좀 성공 가도를 달리게 한 시즌이 될 거라는 점에서 보니페이스는 오늘 취지에 딱 걸맞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안 해도 됩니다. 저 2등 네. 빅터 보니페이스입니다. 아 진짜요? 안 해도 1등도 왠지 잘하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이명철 해설위원의 1등 들어보겠습니다. 기라 씨. 안 해도 됩니다. 네. 근데 기라 씨는 설명해 주세요. 부탁해요. 사실 근데 기라 씨는 정말 핫해진 선수입니다. 예. 사실 오늘 취재에 제일 걸맞는 선수예요. 왜냐면 정말 올 시즌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득점 페이스를 부상전까지 보여준 선수가 기라 씨잖아요. 그리고 저는 기라 씨를 딱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그냥 온몸이 무기다. 어떻게든 골이 들어가는 위치에서 어떻게든 골을 넣는 그 본능적인 감각이 저는 이게 노력보다는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재능이 기라시 선수가 96년생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지난 시즌 정도부터 터졌다 손 쳐도 한 20대 중반이 넘어서 이제 완전히 만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망주 때 나이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서야 좀 더 경험이 쌓이고 본인의 노련함이 생기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장점을 최대한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가 기라시 선수거든요. 사실은 지난 시즌에도 슈투트가르트가 사실 아주 간신히 살아남으면서 고생했잖아요. 근데 기라시 선수가 근데 지난 시즌에도 부상 기간이 좀 있었어요. 부상 그거 아니었으면 아마 슈투트가르트가 고생을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평가도 분명히 해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선수는 요즘 터진 상황을 보면 부상만 안 당하면 쭉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확실히 아쉬운 건 결국 부상을 당했죠. 기라시에게는 역시 그 부분이 변수입니다. 예, 얼마나 내구성을 잘 관리하면서 시즌 끝까지 지금의 페이스를 이어가느냐. 정말 근데 이 한 시즌을 지금의 페이스로만 맞춰도 기라시의 가치는 1년 전과 말도 안 되게 뛰어오를 거라고 보거든요. 이미 여러 팀들이 또 기라시에게 달려들고 있는 만큼 오늘의 취지에 가장 걸맞는 선수 역시 기라시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기라시 선수가 10경기에 16골이에요. 네. 리그에서만은 15골인데 이제 하나 더해서 16골인데 이게 경기당 평균 그러니까 10경기 16골이니까 딱 1.6골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엄청나게 그러니까 더 많이 넣고 있는 선수가 지금 모든 대회 토탈에서 해리케인 선수인데 해리케인 선수가 경기당 평균이 1.3골이에요. 이것도 지금 현대 축구에서는 엄청난 거죠. 말도 안 되죠. 이게 옛날 시대가 아니잖아요. 옛날 시대는 뭐 이런 평균이 가끔 나올 때가 있지만 요즘 개념으로서 한 경기보다 골수가 많은 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해리케인 선수가 1.3인데 기라시 선수가 몇 경기 빠져서 그렇긴 한데 1.6골이에요. 그러니까 케인 선수보다 물론 이제 나가는 무대는 조금 다르지만 케인 선수보다도 아직은 경기당 골수가 더 많거든요. 기라시 선수 지난 시즌에도 사실 슈투가르트 임대 시절에 28경기 14골이면 지난 시즌에도 사실은 올라왔는데 지금 올 시즌에 보여주는 또 업그레이드는 더 엽기적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분명히 1위의 자격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20대 중반 이후에 활짝 피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오늘 주제에 더 적합한 선수 아니냐라는 생각까지도 드는데 어쨌든 2등은 보니페이스, 1등은 기라시. 네, 임 의원님께서 저와 똑같은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임 의원님께 혹시 질문 드릴 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알바로 모라타 넣을까 말까 했다, 솔직히. 혹시 임 의원님 못 넣으신 선수 한 명쯤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한 명이 있긴 합니다. 조금 임팩트가 덜해서 안 넣었는데 제가 올 시즌 중계하면서 와 어떻게 이런 선수가 있지 하고 깜짝 놀랐던 선수는 사실 따로 있어요. 그래요? 번니의 콜레오쇼. 번니의 또 공격에 있어서 가장 위력적인.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게 말이 돼? 그게 제가 개막전 맨시티전 중계하면서도 느꼈고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 했던 거 토트넘전. 번니에서 가장 볼만한 선수가 콜레오쇼 선수 맞죠? 근데 진짜 드리블 리듬이 약간 좀 다른 선수들의 그 어떤 평범함과는 약간 다르다, 괴가 다르다. 아까 제가 알타마리, 아딩그라, 소울레, 뭐 리누 선수도 그렇지만 다
훌륭한 드리블러들이거든요. 근데 콜레오쇼 선수도 뛰어나요. 번니는 지금 현실적으로 팀의 역시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선수들의 면면이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보다는 많이 부족한 인상을 주고 있긴 한데 콜레오쇼만큼은 다른 것 같아요. 드리블을 할 때 탄력이 너무나도 좋고요. 순간 속도를 자유자재로 그때 쫙쫙 올리면서 상대의 타이밍 뺏고 벗겨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일품입니다. 다만 상위 리그에서 한 시즌은 더 보고 싶어요. 이런 드리블러의 패턴이라는 건 더 많은 도전을 이제 수비수들이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봐왔던 것과는 또 다른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콜레오쇼는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는 맞다. 다만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 정도의 여지를 좀 두고 싶은 선수입니다. 네, 조금 더 확고한 그 확신이 계셨으면은 아마 7등 안에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올 시즌 분명히 뭔가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 번리라는 클럽의 순위와는 관계없이 이 선수는 좀 계속 주목을 하셔도 저도 뭐 추천드리는 좋은 선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A매치 기간 중에 월요일에 또 녹화를 해봤습니다. 영국에 잘 갔다 오신 이명철 해설위원이 더욱더 뛰어난 식견으로 앞으로 이제 축구 방송 중계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명철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본 올 시즌 확연히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 뚜렷한 라이징 스타들에 관한 탑7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